오늘 아침 거울을 보셨을 때 눈꺼풀이 부서있지 않으셨나요? 양말을 벗었을 때 발목에 깊은 자국이 남지 않았나요? 밤에 화장실을 2번 이상 가시지 않으셨나요? 만약 이 중 2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지금 당신의 신장이 조용히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60세 이상 3명 중 1명이 겪는 이 문제, 대부분 손 쓸 수 없을 때까지 모르고 지나갑니다. 하지만 제가 30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하며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단돈 1,000원도 안 되는 일상의 작은 변화만으로 주 3회 투석을 피하고 신장 기능을 되살린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부터 그 비밀을 공개합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 세수를 하실 때 거울 속 얼굴이 어제와 조금 다르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눈꺼풀이 미세하게 부어있거나 손가락 마디가 뻣뻣하거나 평소보다 갈증이 심하게 느껴지는 날들. 이런 작은 변화들이 사실은 우리 몸속 야간 경비원이 남긴 메모일 수 있습니다. 그 경비원의 이름은 바로 신장입니다. 저는 30년간 내과 진료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신장은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쉬지 않고 일하는 야간 경비원과 같다는 것입니다. 낮 동안 우리 몸에 들어온 모든 것들을 분류하고 필요한 것은 남기고 불필요한 것은 내보내는 일을 묵묵히 수행합니다. 그런데 이 경비원이 지쳐가기 시작하면 아주 미세한 신호들을 남기기 시작합니다. 질병관리청의 최근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1명은 만성신장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60세가 넘으면 이 비율이 3배 이상 증가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흔한 질환을 제때 발견하지 못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신장은 통증 신경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난 환자분 중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64세의 은퇴 교사였는데 최근 들어 오후만 되면 극심한 피로를 느끼셨다고 합니다. 커피를 마셔도 낮잠을 자도 해결되지 않는 피로였죠. 그분은 단순히 나이 탓이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신장 기능이 정상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분의 경우 돌이켜보니 신호는 이미 1년 전부터 있었다고 합니다. 새벽에 2~3번씩 화장실에 가는 일이 잦아졌고 양말 자국이 저녁이면 깊게 남았으며 입맛이 변해서 짠 음식을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신장이 보낸 조용한 경고였지만 그때는 몰랐던 것이죠. 우리 몸의 신장은 마치 도시의 교통신호 체계와 같습니다. 신호등이 하나둘 고장 나기 시작해도 처음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우회로도 있고 다른 신호등이 대신 일을 하니까요. 하지만 고장난 신호등이 늘어나면서 교통체증이 생기고 결국 도시 전체가 마비되는 것처럼 신장도 기능이 떨어지면서 온몸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신호들이 있습니다. 첫째, 아침 첫 소변의 색깔과 거품입니다. 건강한 소변은 맑은 노란색이어야 하는데 너무 진하거나 거품이 오래 남는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둘째, 발목과 종아리의 부종입니다. 저녁이 되면 양말 자국이 깊게 남거나 신발이 꽉 끼는 느낌이 든다면 체액 조절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셋째, 설명할 수 없는 피로감입니다. 충분히 잤는데도 피곤하고 특히 오후가 되면 극심한 피로를 느낀다면 신장이 제대로 일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넷째, 피부의 변화입니다. 건조함이 심해지거나 가려움증이 생기는 것도 신장 기능 저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식욕과 입맛의 변화입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입맛이 떨어지거나 음식 맛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거나 입에서 금속 맛이 난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섯째, 밤중 빈뇨입니다. 젊었을 때는 한 번도 안 일어났는데 최근 들어 밤에 2~3번씩 화장실에 간다면 신장 기능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신호들은 각각 따로 나타날 때는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 3가지 이상이 동시에 나타난다면 그것은 우리 몸의 야간 경비원이 보내는 긴급 보고서일 수 있습니다. 무시하지 마시고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런 신호를 발견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방법들은 큰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제가 수많은 환자분들과 함께 검증한 실제로 효과를 본 방법들을 이제부터 하나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소개할 방법은 특별한 비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평범해서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 평범함 속에 진짜 답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신장 회복의 3가지 열쇠라고 부릅니다. 수면의 질, 수분의 리듬, 그리고 소금의 균형입니다. 첫 번째 열쇠는 수면의 질입니다. 많은 분들이 놀라시겠지만 신장은 우리가 잠든 사이에 가장 활발하게 회복됩니다. 특히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 우리 몸의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는 시간에 신장 세포들도 재생됩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이 황금 시간대를 놓치고 있습니다. 제가 진료한 71세 은퇴 공무원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신장 기능이 계속 떨어지는데 원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식습관도 좋고 운동도 꾸준히 하시는 분이었죠.
그런데 자세히 물어보니 밤 11시까지 텔레비전을 보시고 새벽 1, 2시에 주무신다고 하더군요. 수면 패턴을 바꾸도록 권했고 석 달 후 신장 수치가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수면의 질을 높이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녁 9시 이후에는 집안 조명을 어둡게 합니다. 우리 몸은 빛의 변화로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조절하기 때문입니다.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을 보지 않습니다.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침실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정도로 약간 서늘하게 유지합니다. 우리 몸은 체온이 떨어질 때 잠이 들기 쉽습니다. 발이 차가우신 분들은 양말을 신으셔도 좋습니다. 단 너무 꽉 조이는 양말은 피하세요. 혈액순환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열쇠는 수분 섭취의 리듬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을 많이 마시라는 조언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언제 어떻게 마시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 무작정 많은 물은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권하는 방법은 소량 다회 섭취법입니다. 한 번에 200ml, 약 종이컵 1컵 정도씩 하루 8번에 나누어 마시는 것입니다. 아침 기상 직후, 아침 식사 1시간 후, 오전 10시, 점심 식사 1시간 후, 오후 3시, 저녁 식사 1시간 후, 저녁 8시, 그리고 취침 2시간 전까지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차가운 물은 신장에 급격한 자극을 주고 너무 뜨거운 물은 체액 손실을 증가시킵니다. 체온과 비슷한 36도 정도의 물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물 대신 마실 수 있는 음료도 있습니다. 옥수수 수염차, 결명자차, 그리고 우엉차가 대표적입니다. 이들은 모두 이뇨작용을 도와 신장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다만 카페인이 들어간 커피나 녹차는 하루 2잔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페인은 탈수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열쇠는 소금 섭취의 균형입니다. 완전 무염식이 답은 아닙니다. 우리 몸은 적정량의 나트륨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과도한 섭취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하루 5g, 찻숟가락 하나 정도를 권장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균 12g을 섭취합니다. 저염식을 실천하는 현실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물 요리를 먹을 때는 건더기만 먹습니다. 국물의 70%가 나트륨입니다. 김치는 물에 한번 헹궈 먹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염분의 30%를 줄일 수 있습니다. 외식할 때는 싱겁게 해주세요 라고 미리 요청합니다. 집에서 요리할 때는 소금 대신 다른 양념을 활용합니다. 식초, 레몬즙은 신맛으로 짠맛의 부족함을 채워줍니다. 마늘, 양파, 생강은 향으로 맛을 풍부하게 합니다. 들깨, 참깨는 고소한 맛으로 만족감을 높입니다. 이런 재료들은 모두 저렴하면서도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숨은 나트륨이 있습니다. 빵, 시리얼, 과자 같은 가공식품에도 상당량의 나트륨이 들어있습니다. 식품 뒷면의 영양성분표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나트륨 함량이 1일 권장량의 20%를 넘는 제품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칼륨 섭취를 늘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칼륨은 나트륨 배출을 도와 혈압을 낮추고 신장 부담을 줄입니다. 바나나, 토마토, 시금치, 고구마가 대표적인 칼륨 식품입니다. 다만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들은 칼륨 제한이 필요할 수 있으니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 두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같은 나이, 비슷한 신장 상태에서 시작했지만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한 두 분의 실제 사례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67세의 전직 은행원 어씨입니다. 정기검진에서 신장 기능 저하 진단을 받았을 때 그는 즉시 생활 전체를 점검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체중과 혈압을 측정하고 기록했습니다. 아침 식사는 현미밥 반 공기, 미역국 건더기만, 나물 2가지로 간소하게 했습니다.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동네 공원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빠르게 걷는 것이 아니라 주변 풍경을 감상하며 여유롭게 걸었습니다. 걸으면서 복식 호흡을 했는데 코로 4박자 들이쉬고 입으로 6박자 내쉬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호흡법은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 스트레스를 줄이고 혈압을 안정시킵니다. 점심 후에는 30분간 낮잠을 잤습니다. 길게 자면 오히려 밤잠을 방해하므로 알람을 맞춰두고 정확히 30분만 잤습니다. 오후에는 취미 활동으로 서예를 했습니다. 정신을 집중하면서도 긴장을 풀 수 있는 활동이었죠. 저녁은 오후 5시 30분에 먹고 그 이후로는 물과 차만 마셨습니다.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가 만든 건강일지였습니다. 매일 체중, 혈압, 소변 색깔, 부종 여부, 피로도를 기록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이 기록을 분석해서 패턴을 찾았습니다. 예를 들어 전날 짜게 먹으면 다음날 체중이 늘고 혈압이 오른다는 것을 발견하고는 더욱 철저히 저염식을 실천했습니다. 1년 후 어씨의 신장 기능은 놀랍게 개선되었습니다. 의사도 놀랄 정도였습니다. 약물 용량을 줄일 수 있었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그는 매일의 작은 실천이 쌓여 기적을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같은 67세의 자영업자 B씨입니다. 그 역시 신장 기능 저하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약만 잘 먹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의사가 생활 습관 개선을 권했지만 나이 들어서 이것저것 바꾸기 힘들다며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밤늦게까지 텔레비전을 보았고 좋아하는 짠 안주와 함께 소주를 즐겼습니다. 인생 얼마 안 남았는데 먹고 싶은 거 먹으며 살아야지라는 것이 그의 지론이었습니다. 운동은 무릎이 아파서 하지 않았고 물은 자꾸 화장실 가기 싫어서 잘 마시지 않았습니다. 처음 몇 개월은 별 문제 없어 보였습니다. 약 덕분에 수치가 어느 정도 유지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6개월 후부터 상황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다리 부종이 심해졌고 숨이 차서 계단을 오르기도 힘들어졌습니다. 약을 늘려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1년 후 B씨는 주 3회 혈액 투석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루 4시간씩 병원에서 투석을 받는 동안 그는 후회했습니다. 그때 선생님 말씀을 들을 거리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신장 기능은 회복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능력의 차이가 아닙니다. 환경의 차이도 아닙니다. 오직 선택의 차이였습니다. A씨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변화를 선택했고 B씨는 편안함을 택하고 변화를 거부했습니다. 그 작은 선택의 차이가 1년 후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회복이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관리를 잘하면 오랫동안 기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아직은 괜찮다고 생각하며 미룬다는 것입니다.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창한 계획을 세울 필요 없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국물을 남기는 것, 오늘 밤부터 10시에 잠드는 것, 내일 아침부터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 이런 작은 변화가 시작입니다. 변화는 불편합니다. 익숙한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야 하니까요. 하지만 그 불편함은 잠시입니다. 2, 3주만 지나면 새로운 습관이 자연스러워집니다. 반면 변화를 거부한 대가는 평생 짊어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면 실패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주일 단위 점진적 변화법을 제안합니다. 매주 하나씩 새로운 습관을 더해가는 방식입니다. 첫 번째 주는 물 마시기 습관부터 시작합니다. 휴대폰 알람을 맞춰두세요. 아침 7시, 9시, 11시, 오후 1시, 3시, 5시, 저녁 7시. 하루 7번 각각 200ml씩 마십니다. 처음엔 귀찮겠지만 일주일이면 몸이 기억합니다. 물을 마실 때 작은 의식을 만드세요. 잠시 눈을 감고 내 신장을 위한 선물이라고 생각하며 천천히 마십니다. 이런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실제로 치료 효과를 높입니다. 플라세보 효과가 아니라 심신의 연결이 실제로 호르몬 분비와 면역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주는 수면 개선에 집중합니다. 밤 9시가 되면 집안 조명을 어둡게 조정합니다. 거실 등은 끄고 간접 조명만 켭니다. 텔레비전 소리도 줄입니다. 10시가 되면 모든 전자기기를 끕니다. 처음엔 심심하겠지만 책을 읽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세요. 잠들기 전 감사 명상을 해보세요.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립니다.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맛있는 아침 식사, 따뜻한 햇살, 가족의 미소 같은 작은 것들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긍정적인 생각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수면의 질을 높입니다. 세 번째 주는 염분 줄이기입니다. 먼저 집에 있는 모든 소금통을 작은 것으로 바꾸세요. 큰 통에서 덜었으면 자신도 모르게 많이 쓰게 됩니다. 그리고 소금 대신 사용할 천연 조미료를 준비합니다. 다시마 우린 물, 멸치 우린 물, 표고버섯 우린 물을 만들어 두고 요리할 때 활용합니다. 외식할 때는 맞춤 주문법을 활용하세요. 건강상 이유로 싱겁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합니다. 대부분의 식당에서 배려해줍니다. 반찬은 김치 대신 생야채 위주로 먹습니다. 찌개나 국은 건더기만 건져 먹되 밥을 말아 먹지 않습니다. 네 번째 주는 운동 시작하기입니다. 하지만 무리한 운동은 금물입니다. 신장이 약한 상태에서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해롭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느린 산책입니다. 숨이 차지 않을 정도로 천천히 걷습니다. 처음엔 10분부터 시작해서 매일 5분씩 늘려갑니다. 걸을 때 발가락 운동을 함께 하세요. 발가락을 오므렸다 펴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이것은 하체 혈액순환을 돕고 부종을 예방합니다. 또한 걸으면서 팔을 크게 흔들어 상체 순환도 촉진시킵니다. 이런 작은 동작들이 모여 큰 효과를 만듭니다. 5번째 주부터는 통합 관리를 시작합니다. 앞에 4가지를 모두 실천하면서 자신만의 리듬을 만들어갑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기록입니다. 매일 아침 체중, 혈압을 측정하고 기록합니다.
얼굴이나 발의 부종 정도를 사진으로 찍어두는 것도 좋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기록을 검토합니다. 어떤 날 컨디션이 좋았는지,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부종이 생겼는지 패턴을 찾습니다. 이런 자기 관찰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관리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6번째 주는 스트레스 관리에 집중합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혈압을 높이고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매일 10분씩 명상 시간을 가지세요. 명상이 어렵다면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눈을 감고 있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루 중 완전히 긴장을 푸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복식 호흡법을 익히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배꼽 아래 단전에 손을 올리고 숨을 쉴 때 배가 나오고 들어가는 것을 느껴보세요. 하루 3번 각 5분씩만 해도 자율신경계가 안정되고 혈압이 낮아집니다. 7번째 주는 사회적 연결입니다. 건강한 사회관계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면역력을 높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친구나 가족과 만나세요. 직접 만나기 어렵다면 전화통화라도 좋습니다. 누군가와 대화하고 웃는 것만으로도 치유 효과가 있습니다. 같은 질환을 가진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좋습니다. 인터넷 카페나 병원 환우회를 통해 경험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세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신장이 보내는 신호를 읽는 법부터 구체적인 실천 방법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일부터 하지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 내일은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일도 오늘과 똑같은 핑계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쁘고 피곤하고 귀찮은 것은 내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제가 만난 한 환자분이 해주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내일부터 운동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병이 났고 이제는 운동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일은 없다는 것을요. 그분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오직 오늘뿐입니다. 그리고 그 오늘이 모여 우리의 미래를 만듭니다. 오늘 마신 물 한 잔이, 오늘 남긴 국물 한 그릇이, 오늘 일찍 잔 1시간이 내일의 건강을 만듭니다. 시작이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당장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으로 시작하세요. 그것이 첫걸음입니다. 오늘 저녁 식사 때 젓가락질을 조금 천천히 하세요. 음식의 맛을 음미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먹어보세요. 그것도 시작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처음 며칠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몸은 놀라운 적응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3주만 지나면 새로운 습관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저는 30년간 수많은 기적을 봤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회복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두 환자 스스로 만든 기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의사는 도움을 줄 뿐 진짜 치료는 환자 자신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특별한 재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큰 돈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매일 조금씩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제가 제안하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보세요. 종이 한 장에 간단히 적으면 됩니다. 물 마시기, 저녁 일찍 먹기, 식시 전 취침, 30분 걷기, 국물 남기기. 이 5가지만 적고 매일 실천한 것에 체크하세요. 한 달 후 그 종이를 보면 뿌듯함을 느낄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하면 더 좋습니다. 배우자와 함께 저녁 산책을 하고 자녀와 함께 건강한 요리를 만들어 보세요.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며 함께 건강해지는 것, 그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루 이틀 못 지켰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건강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미 이 긴 글을 끝까지 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진심으로 건강을 원한다는 증거입니다. 그 진심이 있다면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 오늘이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작은 변화가 1년 후, 5년 후, 10년 후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투석실이 아닌 여행지에서, 병원이 아닌 공원에서, 약이 아닌 웃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미래를 그려보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필요한 분들과 나눠주세요. 특히 혼자 계신 어르신들, 건강관리에 소홀한 가족들에게 전해주세요. 정보는 나눌수록 가치가 커집니다. 그리고 실천 후기를 남겨주세요. 오늘 물 8잔 마셨습니다. 일주일째. 식시 전에 잡니다. 한 달간 국물을 남겼더니 붓기가 빠졌습니다. 이런 작은 성공 스토리들이 다른 분들에게 용기를 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오늘 작은 씨앗을 심으세요. 그 씨앗은 반드시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신장은 기억합니다. 여러분이 해준 모든 노력을 기억하고 보답할 것입니다.
건강은 잃고 나서야 소중함을 아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지켜야 할 가장 큰 재산입니다. 그 재산을 지키는 방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 꾸준한 실천, 그것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억하세요. 시작은 언제나 지금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